정부가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시각을 받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취업 지원에서 창업 활성화로 넘어간 것인지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편의점의 수입 맥주가 폭발적인 성장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맥주의 매출 비중을 뛰어넘었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수입 맥주,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은 어떤 모습 보였는지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짚어봅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입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2부에서도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역시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총 3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월 1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방안이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취업에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 청년 일자리 2,500개가 신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청년 일자리 이게 재난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창업을 해서 벤처를 창업을 해서 언제 사람을 뽑고 이거 저희가 듣기에는 소위 말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네. 아니 정부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지금 급하게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죠. 17년 만에 최고의 지금 실업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니 뜬금없이 왜 창업으로 갔을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창업을 하면 창업 한 개 회사가 고용 창출하는 효과가요 1.5명이에요. 아, 예. 이제 중국같이 굉장히 높은 숫자가 아니고 1.5명인데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지? 2,500개? 아니 그래서 지금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취업에서 창업으로 지금 도른 거냐? 예. 아니 이제 창업이라는 게요. 사실 이 청년들의 어떤 꿈을 예. 키우고 이 앞에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일자리 대책에서 다뤄질 것이냐. 예. 산업적인 면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자리 대책으로 나와서 정말 이런 창업이 아니 우리 지금 배고픈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밥을 먹게 해주는 대책으로 전락되는 거지. 예. 사실 창업은요 꿈을 먹게 해주는 이런 대책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 민간 일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진짜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우리가 공분을 샀는 거죠. 예. 자기네들은 재난 수준이라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벤처기업 이런 거는 전 정권에서 다 했던 건데요. 그것을 지금 다시 써먹는 거 이런 거 정말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느닷없이 이걸 갖고 나왔네요. 네. 이 정책 내용이 최대 1억 원 규모의 창업 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의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한테요. 예.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창업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더니 예. 전체 1.1%예요. 그렇죠. 거기 그다음에 이제 공대 쪽으로 가면은 예. 그게 한 이제 3%까지 올라가는데 예. 사실 중국이 하루에 예. 이 창업하는 숫자가 16,0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중국의 대학생들의 이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주신 숫자처럼 예. 1년에 뭐 9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폐업하는 그런 이 자영업자가 2,500개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창업을 해라. 그리고 1억 뭐 달랑 지원해주고 그럼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예. 현미경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작년에도 TIPS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TIPS 그래서 예.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이런 예. 지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요 1억을 이제 민간인이 대주면 예. 9억을 대줬어요 정부에서. 어. 근데 그런 좋은 제도를 또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이 사실 청년 창업 뭐 이런 이 창출하는 효과하고 이 지속적인 고용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돈 주고 그렇죠. 절대로 클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우리 청년들을 믿는 건지 예. 아니면은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건지 예.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네. 이 청년 창업 공간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청년 창업 공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행봉주택 내의 상가를 청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겠다는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 탁상공론입니다. 자,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공간 그러면 거기에서 창업 공간 하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식점이나 예. 무슨 뭐 자파를 파는 거에 뭐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지원을 해줬어요. 예. 기존의 상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렇네요. 왜 지원을 받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저렴하게 뭐 행복주택에 하는데 주변에 상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 뭐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를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신성장 동력에 우리 청년들의 그 힘과 꿈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아주 단편적인 예. 한 자리만 그냥 차지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 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우리가 밥 못 먹습니까? 예. 밥 먹게 해주는 것은 그냥 시혜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밥 먹는 게 아니라 꿈을 먹고 살고 싶은 거죠. 예, 예.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고요. 예. 사실 정부가 창업하는데 돈 주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뭐 살아남아서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정부는 멍석을 깔아줘야죠. 그렇죠. 조건을 지원해줘야죠. 네. 카네기 멜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US 스틸의 그 뭐 철강왕. 자기가 3년 동안 번 돈이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하고 그게 그 당시에 300불이 됐대요. 예. 근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철강에서 주식을 사거든요. 예. 거기 정부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판단이 섰을 때 창업을 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거지 1억 떨어지면 그 다음에 손 벌리면 또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요. 맞아요. 안 됩니다. 예. 네. 앞으로의 청년 창업 규모에 대한 또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1,200억 원 규모의 소셜벤처 투자 펀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1,200억을 이제 뭐 쪼개 보면요. 이제 한 기업에 1억 정도가 되니까 예. 이제 뭐 1,200개의 이 창업을 나오는 건데요. 자, 과연 1억 창업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 치킨집 내는데.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성장 동력은 굉장한 연구 투자와 또 개발 이런 심지어 테슬라도 아직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속 가능성, 지속 유지가 안 되는 한은 이거는 진짜로 파퓰리즘적인 그러한 숫자의 돈밖에 안 되고요. 자,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럽니다. 자, 1,200억 이제 소설해서 이걸 5,000억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아. 자, 재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막 이제 뭐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창조경제처럼 대기업한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적폐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뭐 대의명분에 박수치고 촛불을 들었지만 똑같은 그런 악순환의 그렇네요. 계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어서 그리고 줄라 그러면 진짜 화끈하게 하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문제점은 예. 창업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창업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하는 과정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세이프티넷, 안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냐. 멍석을 깔아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지 돈 대주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원론적인 질문으로 가보면은 이제 청년 창업보다는 취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청년 창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만은 또 분명하기도 합니다. 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사실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창업하는데 진짜로 깝깝하죠. 예, 쉽지가 않죠. 예, 동서남북이 그러면 창업을 생각한다고 뭐 자기가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일단 어떤 회사든지 받아줘서 거기서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사실은 뭐 은퇴자들을 뭐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창업은 40대 들어가기 전 30대 말 40대 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만 가장 걱정되는 거시 지표 중에 하나가 네. 3, 40대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허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업은 교육제도, 그다음에 뭐 지원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들,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들에 정부들이 했을 때 이런 창업과 또는 일자리 이 창출이 좀 맞아서 돌아가는 거죠. 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교육,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서 안전망까지 그런 부분들에 정부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내 일자리 문제 참 어렵습니다. 해결이 어려운데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요즘 편의점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최근 한 편의점은 스페인 맥주를 4캔에 5,000원에 출시를 하면서 그 할인 폭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또한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의 매출 훌쩍 뛰어넘으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서 큰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팔리는 맥주의 절반가량이 수입 맥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싸죠. 예, 싸죠. 지금 보시면 알지만 편의점 앞에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예. 대박, 할인, 이렇게 되는데, 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5,000원. 예. 그러니까 일단 가심비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예. 가성비가 아니라, 가게에 대해서 나의 이 감동을 주는 예. 심장을 울리는 가심비가 높고, 좋다 이건데, 일단 식약청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예. 왜 진짜로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 맥주가 많으냐 그랬더니 일단은 다양성. 맛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방점을 찍었고요. 예.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맥주가 좀 싱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가면요. 가격이 결국은 그렇죠.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요. 예. 더욱더 놀란 거는요. 우리는 국산 맥주하고 수입 맥주를 좀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예, 소비자는 그렇죠. 맥주라는 거죠. 국내산이나 외국산이나 어쨌든. 똑같은 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외 차를 두지 않고 싸고 맛있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외국에서 마시던 거 맛있는 거 기억이 이런 국내 소비로까지 가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왜 뜬금없이 이런 주간 경제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맥주 시장은요. 어떤 현상을 나냐면 과거에 예. 수입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수입차가 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촌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조금 좋다고 입소문이 나고 그렇네요. 차가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잖아요. 어려워졌죠. 이것이 그 패턴을 그대로 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이게 국내 업체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과세 역차별이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고문님? 역차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세 표준이 외국산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공장 출고 가격이 1,000원이면요. 우리가 예. 주세가 72% 붙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교육세 부가가치세 하면은 2,222원의 최종 출고가가 됩니다. 예. 거기에 유통비용이 되면 2.13배를 떼게 곱하는 게 이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네. 거의 4,000원, 5,000원까지 육박이 되죠. 네. 그런데 72%의 주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이 우리나라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윤, 예.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합해 놓은 거고요. 예. 외국산은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수입 원가에다가만 72%를 매깁니다. 같은 주세가 똑같지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입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거 뭐 관세만 내면 되는 수입 원가 뭐 들어오는 거에다 관세 넣은 거에다가 72%니까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게 그렇네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달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맥주 맛의 다양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맥주 광으로 알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맥주가 남한 맥주보다 맛있다 이렇게 자랑을 또 하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맥주 강이죠, 김정은. 예, 예. 근데 노동당의 그런 창건 70주년 때 맥주가 2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동강 맥주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조선 맥주는 정말 맛이 없다. 맥주는 우리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동강 맥주의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뭘 묻는 거예요? 연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맛으로. 이게 대동강인데, 예. 자, 대동강 맥주가 뭐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 순수 북한의 기술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 과정을 영국에서 기계를 다 갖고 와요. 가져오는구나. 가져오는데 뭐 북한이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물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좋은 물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동강 맥주 맛있는데 이거는 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 국산 맥주가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각국의 그런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10%만 이 메가가 넘으면은 예. 그때부터 맥주입니다. 독일에서는 그게 100%가 돼야지만 맥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맛 또는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이제 되니까 우리 맛에 의해서는 10%대 100%면 싱겁다는 표현이 나올 맞네요. 수가 있죠. 예. 일본은 3가지의 그런 기준으로 나눠 놓고 있고요. 그래서 달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맥주는 맥주로 분류될 수 있는 맥주가 있고 발포주로 분류될 수 있는 맥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는요, 딱 이런, 그러니까 뭐 메가, 엿기름, 뭐 호프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발포주가 돼요. 발포주는 세율이 30%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역차별이 될 거냐, 예. 아니면 우리나라 이 맥주 업계에서 신제품을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냐, 이 소비자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보다는 수입 맥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3대 맥주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거기서 다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러시아 월드컵 있잖아요. 예, 러시아 월드컵 월드컵을 위해서 이제 한정판 맥주를 지금 생산하는데 예. 외국에서 생산하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상품명을 타고.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저 외국산 맥주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뭐 이 아까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지금 5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은 이런 마트나 편의점 쪽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이 점유율을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일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맥주, 예. 왜 요새 혼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이제 수입 맥주가 잡아가는데 역시 이제 유흥주점이나 식당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아직도 아직까지는 아니 저기 삼겹살집이나 가시면요 외국 맥주 그렇네요. 없죠. 예. 유통망을 꽉 잡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도 88, 90%의 맥주 점유율을 3사가 누리고 있고 예.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또 수입까지 해오니까
이거는 뭐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전혀 지금 어떤 이 자기가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 위기를 넘기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수입차가 우리나라의 마켓 셰어를 빼앗겨가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의 교훈에서 얻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주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수제 맥주 시장이 또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또 국내 맥주 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만천주로 세븐브로이라는 그런 아주 수제 맥주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요. 예. 수제 맥주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0가량의 이제 그 등록업체가 생겼고요. 옛날에는 수제 맥주는 만든 곳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이렇게 갖고 지금 수입 맥주를 원하는 게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다양성이잖아요. 예. 수제 맥주가 진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는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니치마켓을 만들어가면서 좀 더 다양하니까 근데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산의 대량 생산하는 그렇죠. 국산 이 대형 경쟁력이. 업체에 좀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소비자들은 이득이죠. 그렇죠. 네.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게 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업계에 살릴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이 모색이 돼서 주류 업계의 균형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올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도 있고 또 반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 거둔 기업들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10대 기업들 위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문님 먼저 전반적인 평가 한번 해주시죠. 1분기 우리 기업들 실적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매출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 157조 했는데 170조까지 이제 올랐고요. 예. 영업이익도 19조였는데 26조까지 이제 올랐는데요. 좋죠. 그러면 거기 이제 박수 칠 준비가 됐는데 한 단계만 내려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예. 이게 진짜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지금 궁금해질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로 하는데 자 전년 대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보면은 매출도 8.5% 늘고 영업이익률도 35% 늘었는데 예. 두 개 회사를 빼니까 나머지 8개 10대 기업 중에 8개는 0.8%의 증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착시 효과, 착시 현상 예. 이런 것에 너무 지금 우리가 이 매몰되어 있어갖고 저 앞을 잘 못 보고 예. 잘못하면 오판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뼈아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는 분기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전망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리고 2분기가 굉장히 사실은 슬로우 시즌입니다. 이런 뭐 반도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화정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정유. 근데 차화정 이분들이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좋은 소식은 있죠. 유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예. 화학 이런 데 좋지만 이제 자동차나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요. 예. 특히 영업이익은 45%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골고루 분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예. 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은 굉장히 박수 칠 때는 아니고 예. 손을 딱 팔짱을 끼고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되는군요. 네네. IT와 반도체 업종의 쏠림 현상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부분인데 예. 과연 다른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갖고 왔느냐? 예.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 경제 정책이 이런 반도체가 특수 케이스죠. 예. 그 외에 이런 기업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의문이 갑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 삼성전자, 예. 포스코, 예. 그다음에 LG전자, SK하이닉스, 예. 그다음에 삼성물산 거기 빼놓고는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어난 데는 뭐 자기네 자생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정책의 반영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올 2분기에 우리 기업들 어떤 실적 거둘지 한번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